안녕하십니까. 이유근의 주식사냥, 우주사냥의 이유근입니다. 오늘 1월 29일 설날이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성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부분은 지금 미국에서 큰 충격을 받고 있는 이 딥시크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 딥시크의 웬만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다 뉴스 기사로 접하셨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좀 생략을 빠르게 하고, 딥시크의 보급 으로 인해서 어떠한 투자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어떤 지각 변동을 가져올 것인지 그 부분들을 빠르게 살펴보면서 투자 포인트를 찾아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딥시크라는 거는요. 딥시크죠. 딥시크는 중국의 랑원펑이라고 하는 공학자가 만든 것으로 알고 있고, 나이는 40대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딥시크가 이제 거의 이제 대항마 기존에 선점을 했던 챗 GPT와 거의 지금 대등하거나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성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딥시크의 이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첫 번째 이거죠. 개발비가 미국의 생성형 AI 개발비의 무려 20분의 1 수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메타라든지 이런 데서는 지금 거의 1억에서 10억 달러 정도 든다라고 추산을 하고 있고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고 있는데, 딥시크는 그저 557만 달러, 즉 약 80억 수준이라 기존의 20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데 챗GPT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기능, 성능을 발휘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일단 첫 번째 충격이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엔비디아 칩을 쓰는데, 엔비디아 칩을 저사양 칩을 쓴다는 거예요. 저사양 칩. AI, 이 생성형 AI를 쓰기 위해서는 H100이라고 하는 고사양 칩을 써야 되는데, 지금 딥시크가 내놓은 기술 보고서에 따르면 H800이라고 하는 저사양 칩. 왜냐면 중국에 대한 이 미국의 반도체 규제로 인해서 결국 고성능 반도체가 중국에 수출이 안 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지금 중국이 H800이라고 하는 저사양 칩으로도 이거를 개발을 해서 챗GPT를 뛰어넘는 수준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걸 개발했다. 이 부분이 미국의 쇼크였었고, 이로 인해서 엔비디아 주가, 또 브로드컴 주가, 이런 AI 관련된 주가 업체들이 무려 17%, 뭐 10% 이상 하락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오늘 일단 엔비디아가 주가가 나는 8% 이상 올라서 절반 정도는 회복을 했는데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엔비디아가 가져왔던, 그쵸? 여태까지 이 딥시크의 이 개발은 어떤 의미가 있냐? 딥시크의 의미는 뭐냐라고 했을 때는 이제는 뭐예요? 엔비디아의 독주가 끝났다는 거예요.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독주가 디 엔드다. 이거기 때문에 굉장히 미국이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저사양 칩으로, 저개발 비용으로 챗GPT 뛰어넘는다고 했을 때, 여태까지 그 미국은 왜 이렇게 돈을 막대한 비용을 쏟아부어서까지 만들었느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었느냐 라는 회의감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의 칩에 대한 수요가 점점 줄지 않을까, 피크 타임이 되지 않을까 라는 어떤 우려감들이 이제 자리 잡기 시작을 한 겁니다. 팽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AI와 연관이 되어 있던 AI 반도체나 또 원전, SML 같은 관련주나 또 에너지 관련주, 인프라 관련주, 전력 인프라, 이런 관련주도 많이 빠지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남아있는 건 뭐냐면, 아직까지 우리가 챙겨봐야 될 거는 뭐냐면, 그래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이 딥시크가 정말로 저개발비, 그 다음에 저사양 엔비디아 칩으로 개발을 했는가,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이게 키포인트예요. 예,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이 저사양 칩이나 저개발비가 많은 게, 이게 기술 보고서는 이제 딥시크가 공개를 했지만, 만약에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지금 의혹이 나오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GPU를 이제 좋은 걸 쓰지 못하기 때문에 어쨌든 동남아나 다른 제3국을 거쳐서
고사양 칩을 수입을 받아가지고 이걸 넣은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발견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때까지 저사양 비용으로 개발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딥시크가 저사양이 아니라 고사양 엔비디아 칩을 썼다. 그러면 엔비디아는 다시 한번 회복할 수밖에 없죠. 왜? 저사양으로 이제 다 모든 게 커버가 될 줄 알았는데 사실 중국은 고사양 반도체 칩을 몰래 들여다 썼더라. 그럼 엔비디아는 다시 한번 그 입지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저 비용 이것도 사실 검증은 필요한 건데 이거는 사실 이것도 만약에 저 비용이 아니라 더 부가적인 비용이 더 들었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 챗GPT나 생성형 AI에 대한 어떤 이 비용에 대한 투자가 정당화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딥시크가 저사양 저비용을 내는 거에 대해서 지금 검증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 검증의 여파에 따라서 미국 AI 반도체 쪽의 시장의 수요라든지 시장의 굳건함이 결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은 그 부분은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음 포인트는 뭐냐면 결국에는 있잖아요. 이 엔비디아발 이 쇼크, 그러니까 딥시크발 쇼크를 인해서 어떤 파장을 우리가 당면할 것인가를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딥시크 충격파가 뭐 엔비디아가 결국 필요해질 거야. 엔비디아 독주는 끝나지 않았어라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한 거는 이제 깨졌다라고 봐야 돼요. 독점은 깨졌다. 엔비디아의 성장성 자체도 이젠 조금 우려감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고, 그로 인해서 결국에는 뭐 어떤 문제가 생길 거냐면 미국의 이 기술주들의 고밸류에 대한 부분들이 정당화받기가 어려워진 겁니다. 정당화되기가 어려워진 것. 즉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많이 생길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기술 반등은 오늘 나왔지만 그게 다시 한번 쭉 롱런 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회의감이 들 거야. 롱런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추세적인 상승을 만들어낼 것인가, 계속적인 좋은 매출을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회의감이 분명히 작용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기술주들에 대한 부분이 지금 약간 위태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그 중에서도 엔비디아나 브로드컴이나 뭐 TSMC나 이쪽에 대한 부분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가 될 수 있겠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투자를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부분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은 들어요. 확실하게 중국의 딥시크가 개뻥이었다, 저사양 칩도 아니고 저개발도 아니었다는 게 증명이 된다고 하면, 그러면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하더라도 그런 투자자들의 어떤 차익 실현 요건 충분히 발생할 것이고, 결국 이런 부분에서 주가는 하락할 수 있는, 기술적 반등 나오더라도 조금 조정은 들어올 수 있는 국면에 놓여져 있을 수 있다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결국에는 대중국 반도체 규제는 더 강화될 것이라는 부분이에요.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AI가 생성된 출시된 거에 대해서 올해 경쟁력 확보되니까 좋은 거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어쨌든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최근에 뭐 스타게이트 뭐 700조를 쏟아붓는다 얘기하는 어떤 AI 프로젝트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갑자기 딥시크가 나오면서 찬물을 끼얹었기 때문에 사실 트럼프 입장에서도 좀 난처한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결국은 대중국 AI 규제가 더욱더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제3국에 대한 어떤 우회 경로도 다 차단할 것이고, 중국에 대한 저사양 이 엔비디아 칩조차도 결국은 수출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얘기는 엔비디아의 저사양 칩 매출조차도 빠질 수 있다. 즉 엔비디아 매출이 더 줄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이 반도체 AI 반도체 관련 이 업종들은 조심해야 할 필요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여태까지 미국이 AI의 패권을 가져갔단 말이죠. AI 패권 이꼴 미국이었어요. 근데 그 미국이 이제 중국한테 먹히려고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주도의 이 AI 패권 시장이 결국에는 아성이 좀 흔들릴 수 있는 상황들, 중국이 그 틈에 치고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미국으로의 어떤 이 AI 자본이 이제는 분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미국 중심에 일단 이 미국으로 향하던 미국의 AI 자본이 이제는 어떻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분산될 수가 있다. 그 말은 뭐예요? 타 국가나 아니면 타 업종으로 이제는 돈이 분산될 수 있다는 거죠. 여태까지 AI 쪽에 다 업종에 돈이 몰려서 엔비디아도 뭐 텐베거를 가고 브로드컴도 급등하고 이랬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타 국가, 뭐 아시아 쪽이나 또는 타 업종, 그동안 재평가받지 못했던 뭐 가치주라든지 이런 쪽으로
네, 분산될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결국 미국 중심에 있던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결국 10년물 국채금리는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 이미 하락이 되면서 4.5%까지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국채금리가 하락하고 결국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좀 높아질 수 있다. 왜? 미국의 경기는 결국 이 AI 반도체 시장으로 성장했던 건데 지금 중국이 거기에 치고 올라온다 하면 미국의 AI 반도체 시장에 결국에 조금 흔들릴 수 있는 거고 그 말은 경기도 흔들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경기가 부진해질 수 있는 걸 대비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미국의 금리 인하 수혜주들, 뭐 바이오라든지, 그다음에 뭐 통신 관련주라든지 가치주 이런 것들이 재평가받을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주목해봐야 될 건 뭐냐면 AI의 대중화예요. 이제 AI의 대중화. 이게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AI에 대해서 이제 AI를 확실하게 대중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겠고, 또 AI의 수익성에 대한 어떤 이 움직임들이 굉장히 강하게 일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AI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 생성형 AI를 개발하기 위한 이 어떤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지금 타격을 입었지만, 만약에 중국이 저사양, 저비용으로 생성형 AI를 만들었다는 거는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는 치명타가 될 수 있겠지만,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오히려 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여태까지 미국은 빅테크 기업들은, M7 기업들은 다 막대한 투자 비용을 다 쏟아부어가지고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을 해왔는데 중국이 싼 비용과 싼 칩을 가지고 만들어냈다는 거는 그 미국의 AI 소프트웨어 업체들 입장에서는 굳이 얘네들한테 M7한테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면서까지 만들 필요가 없겠구나. 아, 엔비디아도 저사양 칩을 써도 상관이 없겠구나. 그러다 보면 결국 AI의 소프트웨어 시장이 점점 더 활성화될 수 있고 그런 부분으로 대중화될 수 있다는 부분과 두 번째는 결국 이 AI의 중국이 따라붙는 거를 견제하기 위해서 결국 AI를 무조건 어떻게 돼요? 수익성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래서 하드웨어에서는 중국과 어떻게 하면은 뭐 지금 타격을 입었지만 소프트웨어 부분에서는 이 격차를 벌리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야말로 미국이 AI의 정말 진정한 산업을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홍보해야 되고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 AI 산업에 대한 부분이 더욱더 심화가 되고 더욱더 많이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대중화가 될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는 수익성의 혈안이 될 거다. 그래서 AI 소프트웨어 시장이 점점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 다만 여기서도 나오는 부분이지만 사실 뭐예요? 엔비디아의 저사양 칩을 굳이 쓸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만약에 이제 입증이 된다면 결국에는 이게 또 문제가 되겠죠. 기술주 고밸류 정당화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메모리 칩에 대한 부분이 매출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피크 타임으로 오히려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어떤 이 반도체, AI 반도체 쪽은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딥시크가 결국에는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가서 저사양, 저비용으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검증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이 정말로 맞다면 미국의 AI 반도체는 큰 타격을 입을 것이고 미국 주도의 이 AI 생태계가 이제는 중국하고 같이 먹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미국이 경기에 대한 침체 우려까지도 고민해 줄 수 있겠다. 그러면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깊게 이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 벌어질 수 있다. 다만 만약에 그런 것들이 허구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미국의 기술주들이 다시 한번 그 정상 궤도로 안착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이제 체크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SK하이닉스는 일단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급락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이에 저사양 이 딥시크가 저사양 저개발이라는 부분이 만약에 거짓이다라고 드러나면 상관없지만 이 우리 연휴 기간 동안에 그게 드러나지 않는다면 결국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런 AI, HBM 관련주들은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딥시크에 대한 부분이 여전히 이제 남아있기 때문에 이 관련주들을 움직일 수 있겠죠. 예를 들면 MK전자 같은 경우는 중국의 그런 그 저가형
반도체, AI 반도체 쪽을 수출하는 뭐 이슈가 있고, 그다음에 온디바이스 쪽에 뭐 제조 반도체 이런 것도 중국에 대한 중국향 매출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오히려 이 수혜를 입을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 어쨌든 우리나라 시장은 AI와 관련해서 크게 수혜를 입은 건 없어요. 제일 수혜 입은 거는 한 SK하이닉스랑 한미반도체 쪽이거든요. 얘네 쪽은 좀 분명히 좀 타격이 받을 수밖에 없겠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봤을 때 피해 업종이라고 하면 AI 반도체가 될 수도 있겠지만, 추가적으로 봤을 때는 이 데이터 센터, 원전, SMR 요쪽도 전력 인프라, 변압기 관련주 이런 관련 종목군들도 약간의 피해가 갈 수는 있어요. 실제로 뭐 오클로도 미국에 뭐 많이 떨어졌었잖아요, 최근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AI 반도체뿐만 아니라 뭐 SMR 관련주나 원전이죠. 그다음에 전력 인프라 이런 관련주나 데이터 센터 이런 관련주들은 조금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아까 관망할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드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딥시크 충격파가 상당히 이제 짙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사양의 반도체 칩으로 또 저개발 비용으로 만들어졌는지 이 여부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그 부분에 따라서 미국의 이 기술주들이 다시 한번 정상궤도로 안착할지 아니면 이제 피크 타임으로 돼서 이제는 조정이 깊게 들어가 있지, 그 판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 그 뉴스 기사를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해주시고, 여러분 저도 그 부분 체크하고 나서 후속적인 영상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